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험제도 및 보험범죄 관련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H보험회사에 18년 동안 보험조사 관련 근무를 하였습니다. 먼저 보험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보험의 정의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한 다수로부터 미리 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지급받아서 공동기금을 마련한 후에 법령과 약관에서 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사고에 대한 불안을 제거 내지는 감경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보험 관련 주요 용어입니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주체인 보험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 계약 당사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을 말하죠.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 보험사고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을 피보험자라 그럽니다.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 사망보험금 시에는 상속이라든지 지정된 수익자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에는 정액보험, 정액보험은 보험금 액수가 정해진 보험을 말하고 실손보험은 실제 피해 입은 보험을 말하는 거죠. 주로 손해보험입니다. 다음은 보험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민영보험입니다. 보험회사가 공동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위험집단의 생명,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로 이 민영보험에는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관하여 정해진 금액, 급여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죠. 여기에는 사망보험, 생존보험 및 주로 생명보험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하재보험, 자동차보험이 이 손해보험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제3보험으로 정액보상적 특성과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보험을 제3보험이라 합니다. 요 근래 은행에서 주로 방카슈랑스로 파는 보험금이 많이 해당되고 생활보험, 질병보험, 정기간병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보험의 종류를 공사로 나눠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적보험입니다. 국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보험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장기보양보험, 그러니까 사회보험 제도의 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보험범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보험범죄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법률상은 일반 사기로 되어 있죠. 민법제, 형법제 347조 사기에 해당되고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가 받을 수 없는 보험급부를 대가없이 받거나 그래서 받아서는 안 될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료 자체를 부당하게 낮게 지불하거나 그러고 발생한 보험금보다 높은 보험급부 지급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행동하는 일체의 불법 행위를 보험범죄라고 합니다. 보험금을 여기에는 목적으로 저지르는 살인, 방화, 교통사고, 문수이조 등 모든 범죄가 포함됩니다.
다음은 보험 사기입니다. 그럼 이미 발생한 보험 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 사기라고 합니다. 여기 원인을 조작하는 사례로는 음주운전 사고를 비음주운전 사고로 조작하는 겁니다. 음주운전이면 보험금이 안 나가거나 작게 나가야 될 거를 비음주운전 사고로 해갖고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일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안 나가는 것을 자연사나 추락사 등으로 조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를 조작하는 사례. 그러니까 보험 가입 전 사고를 보험 가입해놓고 난 뒤에 보험 가입하고 후에 사고 났다는 식으로 조작을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음은 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무보험 차량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보험 차량을 추돌을 하였으나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 나가야 될 거를 보험 차량이 후진하다가 충돌한 거로, 그 보험 차량이 후진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보험금을 나가는, 그러니까 이 조작하는 거죠, 사고를. 다음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의사고 사례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그러니까 둘이 갑과 을이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거죠. 두 번째, 허위사고 사례. 그러니까 이 다치지 않았는데 다치는 것으로 각종 상해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청구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사망한 것이 아닌데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는 걸 가지고 허위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1항과 2항을 공모하거나 방조, 그러니까 갑과 을이 고의로 차량을 추돌하도록 뒤에서 공모하거나 뒤에서 교사, 방조하는 행위도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기 특별법 제2조 1에 의하면 보험사기 행위라는 것은 보험사고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모든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험범죄와 보험사기 구분의 실효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범죄는 보험사기 및 보험사기의 은인된 위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 이제 구분하기도 하는데, 보험범죄 역시 보험사기와 동일한 불법적이고 부적절한 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니까 실무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보험범죄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저위험 고소득, 그러니까 보험범죄는 발각되어도 대체적으로 그 형벌이 경미합니다. 보통 뭐 웬만하면 벌금, 보통은 또 이제 집행유예. 그러고 보험회사가 엄만한 처리를 원하는 분위기에서 편취 금액을 일부 변제하면은 합의 시에 범죄자가 책임을 묻지 아니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심하게 하면은 그건 고객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보험사에서는 엄만한 처리를 원하는 거죠. 그러고 또 보상심리 및 제의식이 결려, 그러니까 소멸성 보험료 등에 대한 보상심리가 내재, 내가 이 보험금을 내게 되면은 아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소멸한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고 이게 바로 그 개개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의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피해의 간접성하고 광범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범죄는 애견상 보기에는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주는 것으로 이래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보험금이 많이 지출되면은 보험료가 인상을 통해서 전체 보험자에게 피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는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범죄의 복합성과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 사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제 최근에서는 보험 사고를 이장하기 위해, 그러니까 사망보험에 크게 가입해 놔놓고 난 뒤에 보험 대상자를 살인하거나
집 하재 보험을 들고 방화하거나 그리고 각종 보험을 들은 걸로 해서 폭행, 손괴, 서류 이전 등 이게 보험 범죄가 다른 일반 형사 범죄하고 복합되어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하재보험, 자동차보험, 해상보험 등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어 보험 범죄가 여러 가지 그 방면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에 의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고를 이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행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수행하고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진단서 끊을 때 차량 수리업체라든지 자동차 사고할 때 공모해갖고 범행하는 경우가 다수죠. 그리고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렵습니다. 보험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대부분 은밀하게 보험사고를 이장하기 때문에 이게 그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리고 보험범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화,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하는 보험범죄를 보면 수십 명 이상에 관련된 조직적인 보험 사기단이 있습니다. 조직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조직폭력배 등이 개입돼 가지고 이 보험 사기단이 쭉 봐보면은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다음은 보험범죄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방범죄 및 동조행위가 증가합니다. 이 전파력이 강한 보험범죄의 특성상 잠재적 범죄자들의 모방범죄가 증가가 됩니다. 이게 친구 A가 고의사고를 해서 보험금을 타는 것을 들으면은 그거를 신고하기보다도 나도 보험금이 들었으니까 나도 친구 A처럼 저렇게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가지고 보험금을 타자. 이런 그런 게 동조 모방범죄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가 부담 가중.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보험범죄자들에게 자꾸 부당한 보험금이 지급되니까 이제 보험회사 손해율이 악화될 경우에 보험료가 올라가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이걸 사회적 비용 증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거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사망,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건전한 윤리의식 및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많이 상실됩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친족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강력 사건의 보험범죄가 많이 증가가 되는 거죠. 다음은 보험범죄의 유형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의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모해가지고 조직화, 가족이라든지 성읍에 지인 이제 공모해서 고의 교통사고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고의적으로 방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재산을 손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내는 거죠. 다음은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유혹에 빠지는 허위 가다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고가 났습니다. 난 사고를 이용하고 이양 사고가 났으니까 좀 더 진단 2주 받을 거 4주 받고 1주 입원할 거 3주 입원해갖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다 진단이라든지 가다 장애라든지 가다 입원 이래가지고 뒤에 승객이 한 명 타는데 2명으로 끼워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전자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기왕 난 사고를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유형입니다. 네. 피해 가장 사고.
그렇게 피해 가장은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다 청구하는 것이죠. 아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병음 치료비라든지 정비공장,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그러니까 수리비를 100만 원 나왔는데 500만 원 나왔다고 조작한다든지 뭐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험범죄 적발 현황입니다. 2017년 상반기 보험사고 사기 적발 금액입니다. 17년 상반기에 2016도 상반기에 3,480억이 적발이 됐는데 2017년 상반기에는 3,703억 원이 발생되는 거로 6.4%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허위 가다 사고 유형의 보험 사기가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보험 전체 사고에 비해서 허위 가다 사고가 75.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보험 사기 비중의 지속적 감소. 이 자동차 보험 사기가 한때는 가장 모든 보험 사기의 80~90%까지 차지할 때도 있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이 자동차 보험 사기가 줄어들죠. 블랙박스라든지 각종 CCTV 등이 설치가 돼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보험 사기하기가 예전보다는 많은 환경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사기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 연령층입니다. 30대에서 50대 연령층이 약 70%를 차지하고 거의 65세 이상이 최근에 와서는 많이 증가를 합니다. 다음은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 제651조입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계약 전에 자기가 예전에 큰 병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이거를 숨기고 가능했을 때는 보험회사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상법 제652조로 성립된 보험계약이더라도 이게 보험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이나 증가된 때는 이걸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를 통지 안 할 경우는 보험회사는 임의적으로 또 계약 해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 계약할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한 거 할 때도. 그리고 15세 미만자 등의 생명보험 계약은 아무리 적법하게 성립해도 이거는 상법 제732조에 의해서 무효가 됩니다. 15세 미만자라든지 심신상실자라든지 심신박약자에 대해서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는 보험업법의 제102조의 2 사기금지입니다. 보험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하는 자 그 밖에 보험계약 안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 사기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로 이거는 뭐랄까 윤리 규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니다.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 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생활건강제도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영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대학병원에 있다가 이제는 그쪽에서는 입원할 필요가 없고 집 가까이에 가서 그냥 통원 치료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당신은 퇴원해가지고 집 가까이 있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만 받아라 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에 대해서는 이 보험사기죄가 이제 적혀 있는데,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형법 제347조보다 약간 형이 좀 무거워졌죠. 보험사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게 건절하기 위한 정책적인 그 배려가 있었다는 법률 규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동법 제11조 보험사기 취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용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거죠. 50억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리고 보험사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이런 식으로 병가가 가능하도록 법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법이죠. 형법 제347조 사기조항입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로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거죠.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로 교부를 받게 하거나, 이때는 그렇게 수익자가 따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보험 대상자가 보험 사고를 일으키고 수익자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죠. 이 경우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거나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해당해야 되는 거죠. 똑같죠, 전항하고. 다음 보험범죄 관련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기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을 2016년도 7월 달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 이상일 때는 1,500만 원 플러스 20억 초과 금액의 0.5%. 그렇게 21억인 경우에 1억에 대한 0.5%, 22억인 경우에는 2억에 대한 0.5%입니다. 나머지는 그래프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풀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험의 정의 내용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에 처한 다수로부터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보험금은 보험료를 납입했을 경우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공동기금은 미리 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지급받아 마련한다.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 금액은 모두 동일하다. 자, 어느 게 맞을까요? 공동기금은 미리 통계를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지급받아 마련한다. 이 답안이 맞는 거죠. 라번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지급액은 모두 동일하다. 그건 이제 보험료를 내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 달에 보험료를 5만 원 내는 사람하고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 원 내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문제 2번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위해 부인이 남편의 보험을 계약했고 사망보험금은 아들이 받도록 했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어떻게 되는가? 보험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보험계약자이라 그랬죠. 이 경우에는 누가 되겠습니까? 부인이죠, 부인. 그리고 그 남편의 보험을 계약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누구입니까? 남편이죠. 그리고 누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했습니까? 여기서는 아들이 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아내가 되고 피보험자는 남편이고 보험수익자는 아들이죠. 자,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네. 네, 맞죠? 자, 문제 3. 다음 중 보험 문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가. 사기 피해의 직접성과 강범위성. 보상 심리 및 제어식 그러나. 다. 저위험 고소득. 라. 범죄 혐의 입증의 간소화. 자, 어느 개일까요? 보험 사기는, 보험 범죄는 보험금 청구를 보험회사에 한다 그랬죠. 보험회사에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자꾸 지급되다 보면은 이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갖고 모든 보험 계약자한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 피해가 간접성이고 강범위하죠. 갑은 직접성으로 나왔죠. 갑은이 틀리는 겁니다. 네. 자, 갑은 맞죠? 자, 요약 정리입니다. 먼저 보험의 종류에는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이 있죠. 민영보험에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있습니다. 보험범죄의 특징으로는 저위험 고소득, 보상심리 및 제어식이 결여되어 있고 사기 피해의 간접성과 강범위성이죠. 그리고 이제 한 번 해갖고 적발이 안 되면 한 계속하죠. 이게. 그러니까 복합성과 다양성이 있고, 그리고 공범이 많고, 범죄 혐의 입증이 참 어렵죠. 그리고 조직이 대규모화 돼가는 현상이에요. 보험범죄의 특징입니다. 네. 보험범죄의 유형으로는 고의사고, 허위가다사고, 피해가상사고가 있는 거죠. 보험 방지를 위한 법률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상법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 제도, 위험 변경 전가의 통지 의무 제도, 생명보험에 대한 동의 제도, 생명보험 계약 무효 제도가 있고, 그리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가 있고, 그리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및 형법 제347조의 법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